5월 2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년을 맞아 오늘 전국 곳곳에서 추도식이 열립니다.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공식 추도식에는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5천여 명의 추모객이 찼습니다. 우리나라에 흔했던 겨울철새 따오기가 멸종 40년 만에 야생에 방사됐습니다. 중국에서 따오기 한 쌍을 들여온 지 10년 만의 성과입니다. 어제 한반도 상공에 방사된 따오기가 야생에 잘 적응하려면 서식지 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따오기 복원과 야생 방사에 성공한 중국과 일본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승강기 대학인 거창 한국승강기대학교의 비리 혐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대학 측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오늘 전국 곳곳에서 추도식이 열립니다. 특히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서거 10주기 공식 추도식에는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5천여 명의 추모객이 찼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서거 10주기를 하루 앞둔 날 봉하마을에는 추모 행렬이 이어집니다. 김해 봉하마을은 이미 노란색 물결로 가득합니다. 서거 10주기 공식 추도식을 위한 준비도 한창입니다. 오후 2시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리는 추도식은 유정아 전 노무현 시민학교장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총리가 추도사를 낭독하고 정태춘, 박은옥,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추모 공연에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슬픔과 그다음에 추모에도 이런 마음들로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제 10주기를 계기로 해서 희망찬 마음으로도 MBC 경남은 추도식을 생중계합니다. 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특별 기획을 유튜브를 통해 전합니다. 10주기 추도식은 참석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직접 그린 노무현 대통령의 초상화를 들고 추도식장을 찾을 계획입니다. 이낙연 총리와 여야 지도부가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재판 일정 때문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합니다. 경찰은 10주기 추도식은 예전보다 많은 5천여 명이 봉하마을을 찾을 것으로 보고 경비와 교통관리 인력 66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봉화 들녘이랑 화포천을 같이 걸으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애착을 가지셨던 그런 부분들이 같이 느끼면서 이렇게 걸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전 9시 5분 서울역을 출발해 오전 11시 47분 진영역에 도착하는 봉화 열차가 운행됩니다. 또 봉하마을과 화포천, 김해 여객 터미널을 순환하는 시티투어 봉하마을 버스도 운행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재판 일정으로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운데 페이스북에 소회를 올렸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추도식을 탈상하는 날로 생각하고 준비해왔지만 항소심 재판 일정과 겹쳐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한다며 이것도 제가 이겨내야 할 운명 같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금 늦더라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찾아뵈려 한다며 뒤로 미룬 저의 탈상은 그때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요의 소재로 쓰일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했던 새 따오기가 멸종 40년 만에 복원에 성공해 어제 야생에 방사됐습니다. 중국에서 따오기 한 쌍을 들여온 지 10년 만의 성과입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생 적응 훈련장의 문이 열리자 따오기가 흰색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향해 힘찬 비행을 시작합니다. 야생 적응을 위해 지난 넉 달간 비행과 먹이 섭취 등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따오기들이 드디어 야생에 방사된 겁니다. 따오기의 복원은 한중일 우호의 상징이자 부처 간 협력하에 지역의 주도로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성과입니다. 따오기는 40년 전인 1979년 비무장지대에서 마지막으로 관찰된 뒤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 기념물입니다.
2008년 한중 정상회담 당시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기증한 한 쌍을 시작으로 10년간의 복원 끝에 363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야생에 방사된 따오기는 멸종 40년의 의미를 살린 40마리로 암수 1대3, 어미와 새끼는 2대1의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야생에 방사된 따오기의 먹이 활동과 서식지 적응을 위해 우포늪 일대 논습지와 숲 39헥타르가 조성됐습니다. 따오기들은 주로 이 일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치 추적기와 가락지를 통해 따오기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앞으로 연구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연 환경이 우수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중국이나 일본의 야생 방사 성공률보다도 우리 창녕이 높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라진 지 40년 만에 다시 한반도 상공을 날게 된 따오기. 힘찬 날개짓으로 야생에 적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따오기 복원과 야생 방사에 성공한 중국과 일본은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배울 점들은 없는지 이재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창녕 우포 따오기의 고향인 중국 산시성 양현입니다. 따오기를 길조로 여기는 중국은 1979년 따오기 찾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했고 3년 만에 야생 따오기 7마리를 발견해 3천여 마리로 개체수를 늘렸습니다. 야생에 방사된 따오기는 논이나 마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데 친환경 농사를 통한 환경 보호와 주민 교육, 철저한 모니터링의 결과였습니다. 其他这个是像有毒的对这个植环有影响的农药、化肥、医药都不能使用。 20년 전 중국에서 따오기 한 쌍을 들여와 야생 방사에 성공한 일본 니이가타현 사도섬. 친환경 농사로 야생에 방사된 따오기 400마리의 먹이도 제공하고 고품질의 친환경 쌀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사로 수확량이 준 만큼 사도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다 따오기 덕분에 수많은 관광객이 모이고 있어 도시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みんなでですね、同じ方向を向いてできることをやっていくというのがトキを野生状態に戻すために一番大事な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 이제 막 야생 방사가 시작된 창녕도 따오기와 인간의 공존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생태 교육과 친환경 농사도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제 따오기가 우리 마을 앞에 왔다 하면은 그래도 주민들이 조금 조심은 안 하겠습니까? 논두렁에 풀약 치던 것도 예치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농약 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따오기의 야생 방사를 위한 한중일 3국의 노력이 합쳐진다면 동북아시아 하늘을 오가는 겨울철새 따오기를 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은 특히 더운 날이 되겠습니다. 어제를 기해 경남 창녕과 의령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모레까지 낮 기온이 33도 이상을 보이며 매우 덥겠습니다. 그 밖에 경남 내륙에도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늘하지만 낮에는 덥습니다.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이 평년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5도, 진주는 1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29도, 진주 30도까지 올라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이 낮 기온이 30도 이상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이 12도, 함안은 12도, 의령 11도에서 시작하겠는데요. 낮에는 밀양 32도, 양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0도, 산청 1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0도, 합천 3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최대 20도 가까이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평년 기온을 웃돌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승강기 대학인 거창 한국승강기대학교의 비리 혐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대학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학연 협력 모델인 거창 승강기 산업의 한 축으로 지난 2010년 문을 연 한국승강기대학교. 지금껏 이 학교에 투입된 예산은 154억 원입니다. 거창군이 설립했지만 사학재단에 양도한 이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해 실태 조사를 한 이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적 사항은 학교 법인의 재산 관리 부당, 수익용 재산 부당 계약과 계약금 미환수 등 모두 10건. 거창의 시민단체들은 대학 측이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천영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및 이사진과 직원에 대한 경고 조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학교 법인의 아나무인격 행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조속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육부의 처분대로 조치했고 교비 유용이나 횡령 등의 비리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입니다. 총장 대임금 기부하는 부분을 수익용 부동산으로 매입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행정적인 절차 미숙으로 그런 부분이 실태 조사에 지적된 겁니다. 교육부의 고발로 한국승강기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9일 대학을 압수수색해 조만간 관계자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리 혐의를 놓고 대학 측과 시민단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거제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시외버스가 승용차를 추돌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 회사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버스를 몰기 전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부정석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밤 자정 무렵 경남 거제의 한 교차로 시외버스 한 대가 바로 옆 트럭과 부딪힐 듯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잠시 뒤 버스는 신호 대기 중이던 소형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승용차는 오른쪽으로 튕겨나가다 멈춰섰고 타고 있던 2명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버스는 서울이 목적지인 야간 시외버스로 거제 터미널을 출발한 지 10분 만에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기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2배인 0.209%, 심야에 4시간 넘게 고속도로를 달려야 할 기사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다고 진술을 하나 그 정도의 수치가 나오려고 하면 소주 한 병 이상 마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버스에는 11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차선을 넘나드는 운전에 처음부터 불안해했다고 말합니다.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팍 그랬거든요. 냄새가 나더라 그러면서. 근데 뭐 기사 아저씨가 무슨 뭐 그런 걸 먹겠는가 하고서는. 현행법상 버스 회사는 기사가 출발하기 전 음주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밤에는 측정이 안 될 텐데. 왜 밤에는 측정이 안 되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버스 기사들의 음주와 버스 회사의 사전 확인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네, 목요일 함께하는 영화가 좋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2013년 칠곡 아동 학대 사건을 다룬 영화 어린 의뢰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시민 노무현도 이어서 만나보시죠. 어린아이가 죽은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7살 남자아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빈이가 경찰에 계모를 신고하면서 아동 상담원 정엽을 알게 됩니다. 왜 찾았어? 좋은 아저씨니까. 엄만 죽어도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어떤 사건에 의해 동생이 계모에게 맞아 죽게 되고 계모는 다빈이가 동생을 죽였다고 자백하게 만드는데요. 내가 내 새끼 때리치기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가라고. 다 법적으로 끝난 건 몰라요? 아저씨가 정말 미안해. 사건의 발단엔 정엽의 책임도 있었기에 정엽은 더욱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나 한 번만 도와줘. 내가 다 잘못해서 그래. 정엽은 다빈이의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하는데 이 아이는 내가 만났던 가장 어린 의뢰인이었습니다. 영화 어린 의뢰인입니다. 저는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시민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퇴임 후 귀학을 선택한 전직 대통령 노무현. 하셔가지고 소박하게 사시려나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마이크 사셨는데 노래 한 곡 합니다. 청소하는 대통령? 야, 이게 굉장한 놈이구나. 이거 왕동이다.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농사를 짓기 당하니까 새로웠죠. 동화마을에서의 454일. 이뻐지는 비쌉니다. 동네 큰형님. 뒷짐지고 지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몸소 하시는 것도 역시 너무 행복해 보이셨죠? 시민 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시민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시겠다. 필요한 일 있으면 살기 좋은 농촌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던 정치인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었을까요? 함부로 마구 잡아먹지 못하게 약자를 위해서 강자를 견제하는 사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미래를 고민하며 더 나은 사회를 꿈꿨습니다. 진보적 담론을 만들어야겠다. 또 당신 자신이 짐을 새로운 걸 만드신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벽장을 찍으면 벽장이다 그거니까. 참 일관된 삶과 죽음이었다. 가장 모범적인 시기였다. 야, 기분 좋다. 다음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화 시민 노무현입니다. 내구장 소식입니다. 제6회 거창군숲의 전국 그라운드 골프 대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거창군 스포츠파크 주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나눔 플러스 밥차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 함안군 함주공원에서 열립니다. 해인사 선문화체험관 준공식이 오늘 오후 2시 해인사에서 열립니다. 2019년 보육교직원 화합의 날 힐링 콘서트가 오늘 오후 6시부터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2월 창원 남포해역에서 폐류 독소가 발생한 지 127일 만인 지난 20일, 경상남도의 전 해역에서 폐류 독소가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폐류 독소가 지난 3월 7일 창원시 남포해역에서 식품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이후 수치가 낮아지면서 지난 13일 경남 전 해역 채취 금지 해제에 이어 지난 20일엔 완전히 소멸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만권 주민들이 정부의 측정 자료를 믿을 수 없다며 대기오염 실태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과 광양만 대기오염 개선 시민공동대응은 지난 20일 광양, 순천, 여수, 하동, 남해 등 5개 시군 8개 지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오는 27일까지 중금속과 미세먼지, 먼지 등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와 정부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의 상시 공개와 감축 등 대기오염 관리와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